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침도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과연 목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심하지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개장을 맞이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34%, 나스닥 지수가 0.56%, 다우지수가 0.26% 상승 개장하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일단은 하락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쁘지는 않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시가총액 3위로 우뚝 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미 달러와 패깅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T의 시가총액이 지금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2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USDT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테더 측 같은 경우는 올 3월 USDT의 시가총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새겼다. 불과 4개월 후에 USDT 시총은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테더 USDT 같은 경우는 2017년 말 2018년 초 때 강세장 전에 몇 달 전부터 테더의 엄청난 발행이 증가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며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매니저 또한 주식은 고평가됐고 비트코인은 저평가됐다. 자금 유입은 시간 문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디지털 자산 매니저 찰스 에드워즈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는 돈 찍어내기의 힘이다. 올해 당신이 보유한 달러의 가치는 작년보다 28% 평가 절하됐다며 주식은 고평가, 비트코인은 저평가된 상태이다. 비트코인 마켓 자금 유입은 시간 문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달러, 그와 반대로 이제 양적 경화가 이루어진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에 영향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한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신고점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말 아니면 2022년 초가 가장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인 플랜 B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의 10년간 상관성을 연구했다. 현재 S&P 500 지수 수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적정 시세는 25,000달러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말 같은 경우는 플랜 B와 이제 트위터의 비트코인 애널리스트 플랜 B와 디지털 자산 매니저 찰스 에드워즈가 언급한 비트코인은 저평가됐다 같은 맥락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CBDC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달러 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디지털 달러 이제 백서도 같이 엑센추어와 공동으로 백서까지 발간을 하며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 모습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DCEP를 통해서 중국의 CBDC라고 불리는 DCEP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월급을 주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제 언급드렸지만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다시 한번 재테스트를 하려는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미 CFTC 전 위원 같은 경우는 미국 디지털 달러 연구 아직까진 뒤처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전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인 샤론 보엔, 이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인 이제 지안 카를로 위원장이 지금 그 미 디지털 달러 재단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같은 맥락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아무튼 그 전 CFTC 위원이었던 샤론 보엔이 디지털 달러 등 디지털 자산 연구 분야에서 미국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만 아직 추격의 여지는 있으며 중앙은행은 기존 장악하고 있던 화폐 시스템 분야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선제적 연구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기반의 금융혁신을 구현하고 돈 세탁 및 금융범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약간 냉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면서 DCEP를 견제하는 듯한 움직임을 미국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온 샤론 보엔의 말처럼 다만 아직 추격의 여지는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CBDC, 코로나 팬데믹 사태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에 반사 이익을 줄 것만 같은 이러한 사회가 점점 앞당겨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리플 브래드 갈링 하우스 CEO가 유튜브가 리플사의 사칭했던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고소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 측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리플 사기와 관련해 우리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 유튜브의 변호사들은 리플의 CEO 사칭자들이 제3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유튜브의 법무팀은 이 플랫폼이 동영상 콘텐츠나 설명의 일부로 자행되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주장을 한 것인데요. 네, 리플의 변호사와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지난 4월 플랫폼이 리플 XRP 사기꾼과 사칭자를 막지 못한 데에 대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은 플랫폼이 유료 광고로부터 이익을 얻음으로써 사기꾼들의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튜브 법무팀은 리플이 유튜브를 제3자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부추겼거나 가담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리플의 소송은 특히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사칭한 채널 305건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이제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리플의 CEO만을 사칭한 것이 아니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다른 유명인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또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기사화된 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튜브가 뭐 책임을 질 일은 사실 없죠. 그냥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좀 화가 나서 왜 막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 유튜브 측이 뭐 부추기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유튜브 측이 뭐 리플사에 뭐 배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좀 분에 못 이겨서 나 화났다 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리플의 이제 소식들이 매일같이 나오게 되는데 오랜만에 좀 뭐 요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의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XRP의 유동성 또한 정말 역사상 가장 높은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의 이제 불만 좀 있으면은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그 어떤 코인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XRP의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디파이에 관해서 많은 업체들,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리플사 또한 디파이의 이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디파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암호화폐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디파이의 기술이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금융 그리고 특히 대출 사업인데 이오스트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디파이 서비스 확장에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 IOST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3, 4분기 디파이 앱 서비스 모색 및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IOST는 노드 프로그램, 뎁 이코시스템, 크로스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당국 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기업 정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커뮤니티 확장,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지금 디파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물 시장보다 파생 상품 시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제 그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 그리고 파생 상품 옵션 그리고 디파이 등등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점점 더 사업이 넓어지는 것 같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눈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수익의 20% 과세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최대 55%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2일 보도를 했는데 법안은 암호화폐를 자산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간주해 얻은 자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거래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어 그 이하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닿고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1년 10월 뭔가 2021년 말쯤에 그 전에 한번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0%에 55% 과연 적당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봐야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도권적으로 이게 딱 20%가 이제 고정이 되진 않겠죠. 많은 의견들을 또 받으면서 낮출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 안착된 바로 첫걸음이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세금적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러시아 또한 암호화폐 법안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법적 지위로 인정을 하겠다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 러시아 디지털 금융자산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22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하원격인 국가두마가 DFA 법안 3차 독회 심의를 마치고 디지털 자산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화폐 거래가 허용되나 비트코인 등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DFA 법안인 러시아 내 디지털 금융자산 취급 방식, ICO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 제도 등을 골자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CBDC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지금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많은 제도권적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자리 잡히진 않았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강세장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보이면서 사기다 아니다 투기다 도박이다 갬블이다 이런 얘기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는 중입니다. 금 시장에 비해서는 지금 30배가 작고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 글로벌 기업 하나보다 조금 더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우리는 정말 초기 투자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면서 그 파생 상품 시장, 선물 시장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물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두려운 감이 있어 모의 거래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비트야드라는 이 그 선물 거래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맥스보다 수수료가 좀 적다 그래서 비트맥스가 1인데 수수료가 그것보다 더 적으면은 뭐 할만하겠죠. 그리고 뭐 모바일로 하니까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XRP 25만 개를 레버리지 50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한번 9시간 동안 제가 존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자마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5만 2,908.4471개인데 시작을 하자마자 왼쪽이 이제 3시죠. 오후 3시인데요. 마이너스 25달러 그러니까 손해가 난 것입니다. 이제 떨어질 줄 알고 매도 포지션을 걸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시간이 지난 8시 20분에는 네, 손해가 조금 더 크게 났습니다. 참 모의 거래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너스 126.13달러. 아이고, 네. 만약에 실거래였으면은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11시 42분이 됐습니다. 한 3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 한 8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손익이 딱 다 0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1시 15분 새벽 1시 15분에 다시 보니까 마이너스 351달러가 이제 손해가 난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매도 포지션으로 이렇게 걸었었는데 이 말은 암호화폐가 하락이 아니라 이제 상승을 한 거라는 뜻이겠죠.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제 상승을 한 것이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비트야드를 그 핸드폰 모바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마이닝 채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채굴로 이제 수수료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밑에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비트야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한 100달러 정도 실제로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충분히 모의 거래로 한번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이런 게 선물 거래구나.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물 거래 이제 존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물 시장 맨날 기사가 나오는데 그놈의 선물 시장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05% 상승하며 112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1% 상승하며 29만 3천원대, 3위의 테더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환율이죠. 그냥 1197원입니다. 네, 4위의 XRP 같은 경우는 0.77% 상승하며 239.12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